예, 우리 지난 시간에 LTI 시스템의 성질을 임펄스 리스폰스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안정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봤습니다. 시스템 H가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전 시간에서는 절대값이어서 다 더할 수 있다. 연속 시간에서는 절대값이어서 다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게 H만 알면 시스템의 출력을 항상 임의 입력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일은 선형이고 시불변일 때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력한 성질이죠. 따라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좋은 이야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도 엄밀하게 말하면 LTI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도 LTI 시스템처럼 볼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TI 시스템으로 보는 순간 우리한테는 아주 강력한 툴박스가 생긴다는 거죠. LTI 시스템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툴박스. 근데 엄밀히 말해서 LTI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툴박스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LTI 시스템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툴박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갈림길에서 이제 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이라고 보고 LTI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강력한 도구들을 써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시스템이 LTI가 아니어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LTI 시스템으로 근사화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 선형 시스템 이론은 이런 식으로 선형 시스템 이론만이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선형이 아닌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 안정한지 아닌지 그를 H를 절대값으로 다 접근할 수 있다, 다 더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따져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제 2.13은 그 예입니다. 그 예인데 요 예는 물론 이제 요 예는 그냥 그 H를 절대값으로 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델타 n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델타 n-n0면 당연히 출력은 입력이 n0만큼 뒤져서 나온다는 거니까 유한한 신호를 이동시킨 게 유한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굳이 이거 다 더할 수 있다. 더하면 1이지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H가 UT인 시스템은 입력을 접근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그 UT라는 그 신호가 면적을 구하면 제곱해서 구하나 마찬가지죠. 면적을 구하면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인데, 이 출력을 유한하지 않게 만드는 유한한 입력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되는데, 예컨대 상수를 생각하면 상수를 접근하면 t에 비례하는 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상수인 유한한 신호에 대해서 t에 비례하는 유한하지 않은 신호가 나오니까 불안정한 거죠. 이것도 역시 굳이 h를 절대값으로 다 더하는 게 가능한지 따져보지 않고도 답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안정하고 이 경우는 안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서 구한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 가지고 확인하는 한 가지, 그냥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확인하는 거나 그냥 정의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를 두 개 들었지만, 이건 우리가 그냥 답을 아는 문제, 답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본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고, 그냥 한눈으로 봤을 때 안정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H의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안정성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되겠죠. 예, 이제 그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LTI 시스템의 그 성질을 살필 수 있으니까 LTI 시스템의 H를 한번 구해보고 조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그 전에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여기 2.4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스텝 리스폰스 사이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스텝 리스폰스는 입력이 un일 때의 출력이니까 죄송합니다.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 밑에 있는 얘기였는데 그냥 xn과 un을 컨볼루션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x를 적분하는 건데 적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 얘기는 이거네요. 어쨌든 우리가 더하기나 적분이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죠. x와 u를 컨볼루션 한다는 얘기는 이산 시간에서는 더하는 거고 연속 시간에서는 적분하는 거고 그게 그 이야기죠. 물론 이런 식의 컨볼루션 포뮬러를 가지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h를 넣어볼게요. x 대신에 h를 넣으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u가 입력일 때의 출력이겠죠. x 대신에 h를 넣은 거, 이거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시스템에다가 u를 넣어서 나온 출력이니까 바로 스텝 리스폰스예요. 스텝 리스폰스를 우리가 여기서 s라고 놓겠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를 h라고 했죠. 시스템 h라는 표현을 썼네.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시스템을 뜻한다고 했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h라고 하고 스텝 리스폰스를 s라고 하면 스텝 리스폰스 s는 정의상 u와 h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런데 u랑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일반적인 x를 가지고 살펴봤듯이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u랑 h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h를 더하거나 적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텝 응답과 임펄스 응답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얘기하면 임펄스 응답 더한 게, 다 더한 게 스텝 응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스텝 응답 가지고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건 이산시간에서는 이렇게 차분이고 연속시간에서는 미분인 거죠. 스텝 리스폰스를 다 더하거나 적분하는 게 잘못 얘기했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를 다 더하거나 적분하는 게 스텝 리스폰스. 스텝 리스폰스를 차분하거나 미분하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스텝 리스폰스와 임펄스 리스폰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산 시간에서 임펄스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했죠. 이산 시간에서 임펄스는 그냥 정당한 함수예요. 따라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스텝 리스폰스, 잘못 얘기했어. 하지만 연속 시간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생각하는 게 임펄스 자체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다가 임펄스라는 신호를 넣어서 나온 출력이라는 식으로 예컨대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x와 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록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어디론가 수렴하진 않지만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면 이게 적분된 거죠. 이미 미안합니다. 컨볼루션을 한 거니까.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란 아니면 이게 지금 H라는 기호가 2번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H라는 기호가 2번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 델타가 들어가서 나오는 걸 H 델타라고 하면 그러면 델타의 극한은 이거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나 H 델타의 극한은 잘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다.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를 실제로 임펄스를 넣어서 나온 출력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임펄스를 실제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의 엄밀한 의미는 델타를 넣었을 때 나온 출력의 극한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어쨌든 델타라는 신호를 델타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델타는 신호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온 얘기는 뭡니까? S를 미분하면 된대.
S는 실험으로 구할 수 있나요? 델타는 함수가 아니지만 UT는 함수죠. 그러니까 UT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델타를 넣을 수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의미도 되지만 수학적인 의미로도 그래요. 델타라는 신호를 넣었다라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는 신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델타라는 신호를 넣어서 H를 구한다라는 말이 이상한 건 델타라는 신호라는 말이 이상하기 때문인데, UT를 넣어서 나온 S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UT는 신호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스텝 리스폰스 ST는 UT를 넣어서 나온 출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는 곤란해요. 이거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얘가 신호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가능해요. 그렇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나온 건 S죠. 그런데 S를 미분하면 H되며. 그럼 H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지 않나요? H를 H델타의 극한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H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U를 넣고 나온 출력을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던 게 안 되던 게 이렇게 하니까 돼. 그러면 원래 안 되던 게 본질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델타가 신호가 아니어서 델타를 넣어서 H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본질적으로 어쨌든 H를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H를 다시 얻는다고 하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충돌만은 막아야 돼. 그렇죠? 모순되는 두 가지 성질을 얻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토대는 무너진다고 했죠. 아무 말 대잔치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H를 구하는 것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앞에서 미분기의 인과성, 상대성 이론까지 얘기해가면서 미분기를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사람이건 신이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곤란하면 저기서도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곤란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곤란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내가 동일한 논리적 토대 위에서 얻어내는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해소를 해야 돼요. H 만들 수 있어. H 만들 수 없지. 그 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겠죠. H 만들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구성하는 거 말고 H 만들 수 없어. 신호를 넣어서 나온 신호를 넣어서 나온 신호로 만들 수 없어. 라는 이야기가 맞는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H를 만들 수 있어. 라는 논리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상한 점은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U 넣어서 S 만드는 과정은 전적으로 타당하니까. 그래서 미분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출발점은 S와 H 사이의 관계, S의 미분이 H, 이산시간에서는 S의 차분이 H, 연속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내가 지금 발음 잘못했나요? S의 미분이 H, S의 차분이 H, 그 다음에 H 다 더한 게 S,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예, 어쨌든 수학적으로 S를 구해서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H를 구하든 아니면 H 직접 구하든 H를 알면 이제 H를 눈여겨보고 H를 조사해서 그 시스템이 예컨대 안정한지 아닌지 고절인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H를 구해보죠. 네, 일반적인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의 제목은 코절 LTI 시스템. 코절 LTI 시스템인데 여기 빨간 박스로 표시된 바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연속 시간에서는 differential equation, 이산 시간에서는 difference equation, 공교롭게도 둘 다 D로 시작하니까 이거를 다 묶어서 그냥 DE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노트를 하나 준비했냐 하면 D&D라는 노트를 준비했어. 이제 채워갈 거죠. 왼쪽에 D는 미분 방정식, 오른쪽에 D는 차분 방정식이 되겠죠.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일단 코절리티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 자체는 연속시간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 방정식 자체는 코절리티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코절 시스템도 있고 똑같은 모양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non-코절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시스템 방정식은 코절 시스템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가 LTI인 건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해 본 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LTI인 건 확인할 수 있는데, 해봤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LTI 시스템이 다 이렇게 생겼느냐? 라는 질문. 그거 한번 해보자고 했죠. 물론 답은 no예요. 하지만 아주 넓은 범위에 아주 많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보죠. 차원이 유한한 LTI 시스템은 연속 시간에선 이렇게, 이산 시간에선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다. 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한 차원 시스템과 무한 차원 시스템으로 나누면 적어도 모든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무한 차원 시스템을 제외한 거라면 얘는 충분히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시스템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LTI 시스템의 세계가 이제 무한 차원이 있고 유한 차원이 있으면 바로 이 유한 차원 LTI 시스템 방정식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연속 시간이건 이산 시간이건. 이산 시간에서는 이렇게,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꽤 일반적인 시스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스템 방정식이 이렇게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LTI 시스템은 이런 작은 범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별로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은 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서 그 미분 방정식,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다라는 이야기 한 다음에 1차 시스템에 관해서 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봤었냐면 초기값을 고정하고 풀어봤어요. 초기값이 고정이 되면 일단 언뜻 생각해봐도 호모지니티가 성립하지 않겠죠. 초기값이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초기값이 고정이 되면 그래놓고 고정된 이후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만 보면 마치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처럼 선형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입력의 변화 대 출력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아니면 고정된 초기값이 0일 때, 고정된 초기값이 0이면 그러면 호모지니티 성립하겠죠. 그러면 선형성이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방정식은 다 선형이에요. 초기 조건이 고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처럼 선형성은 깨져요. 하지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원점과 비슷하죠. 중심축을 옮기거나 하면 선형이 되죠. 중심축을 옮겨 선형이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입력의 변화, 출력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든 초기값이 고정이 되면 자유롭게 놔두은 상태에서 선형성을 가졌던 이 방정식의 선형성이 깨져요. 그런데
이게 호모지니티가 깨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초기값을 고정하더라도 선형성 유지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지하게 하는. 그게 바로 초기값을 0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선형 방정식의 초기값이 고정이 되면 선형성이 깨질 수 있다. 0으로 고정이 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초기값이 0으로 고정된 상태를 바로 이렇게 불러요. Initially relaxed라는 얘기는 선형 방정식의 입출력 관계가 초기값이 0으로 고정이 돼서 여전히 선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게 아니라 쓰면 이런 거죠. 자, n차 미분 방정식 초기 조건 몇 개 필요해요? n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Initially relaxed라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y, 자, 이거 뭐 굳이 0 마이너스로 일단 쓸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한 번 미분한 거고 이거 n-1번 미분한 거예요. 이런 n개의 초기 조건이 다 0이다 라는 얘기가 initially relaxed라는 말. 이 얘기를 간단히 쓴 게 initially relaxed인 거죠. 자, 내가 0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그 임펄스 같은 게 들어오면 임펄스가 항상 문제죠. y가 불연속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에서 뭔가 바뀌는 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임펄스를 넣는 순간적으로 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델타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함수로서는. 그러니까 델타를 넣어주면 순간적으로 y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델타라는 건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넣어줄 수 없는 델타를 넣는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쨌든 바뀌겠지. 그래서 0 플러스에서의 y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펄스를 마치 신호처럼 보고 막 넣어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할 때는 0 마이너스와 0 플러스 상태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이산 시간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차분 방정식을 오늘 풀어볼 텐데, 여기 딱 준비해 놨죠? D and D. 근데, 자, 이 식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방정식은, 현재 Y, 한 스텝 전에 Y, 쭉 나가서 몇 스텝 전에 Y까지 이 식에 들어있죠? n까지죠. 입력도 물론 있죠. 입력은 m까지. 그러니까 입력을 주고 출력 y를 구한다면 0부터 입력을 주고 출력 y를 구한다면 몇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초기라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할 수 있다면 0 이후에 준 입력 가지고 0 이후에 입력 가지고 0 이후에 출력을 알려면 0 이전에 y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몇 개 필요하죠? n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차분 방정식에서의 초기 조건은 별거 아니에요. 차분 방정식에서의 초기 조건은 y-1, y-2 넣어서 y-n. 얘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고정이 되면 이 방정식이 아무리 선형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선형성이 깨져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고정돼야 선형이에요. 이산시간에서의 initial relaxedness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연속시간에서는 이거, 이산시간에서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n개의 초기 조건이 0으로 고정이 돼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 0 이후의 입력과 0 이후의 출력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되게 하는 거죠. 선형이 아니면 h 구하는 거 의미 없죠. 그렇죠?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y를 구할 수 있다? 전제가 뭐였죠? 선형이면 시불변이었죠. 그러니까 나 지금 h를 구하려고 해. 근데 시스템이 선형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런 h를 구할 수 있음을 내가 아나. 나는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므로. 그렇게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형성을 어떤 형태로도 보장을 해야 돼요. 선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거 바로 이런 초기 조건이 0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방정식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코절리티를 추가적으로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미분방 정식의 H와 S, 이런 미분방 정식의 H와 S를 일반적으로 구하지 않고 가장 쉬운 것만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너무했나? 너무했습니까? 자, 항상 개념을 잡을 때는 문제의 본질을 유지한 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감 못 잡으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을 잡아. 그 다음에 훨씬 더 복잡한 거? 그럴 때는 이제 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간단한 거 풀 수 있고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면 할 수 있겠으나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별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번 주 안에 기출문제를 올릴 텐데, 기출문제 보면 2차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과 스텝 응답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2차 시스템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분방 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해봐서 알지만 특성방 정식 구하고 막 그래야 되죠. 내가 3차만 줘도 기분 나쁘지.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은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거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뭔가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쓴 건 뭐죠? 여기서 n이 1이고 m은 0인 경우. 너무나 간단한 거, 그죠? 간단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과서의 기호를 쓰면 n이 1, m이 0. 자, 나란히 이산시간 얘기해 볼게요. 이산시간 뒤에 이제 미리 가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앞에 있는 기호를 쓰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n이 1, m이 0인 경우에 해당하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스텝 응답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죠? 비유 sn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플러스를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다만 교과서에서 그냥 이런 예를 들었기 때문이니까. 요거는 a, y, n-1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제 a, s, n-1 더하기 b, u, n. 자, u는 어떤 신호입니까? 연선시간, 이산시간 묶어서 얘기하면 t가 음수일 때 0, t가 영수일 때 1. 그 다음에 u는 n이 0일 때도 1이죠. 어쨌든 시간이 음수일 때 0인 그 밖엔 1인입니다. 임펄스 응답은 어떻죠? 임펄스 응답은 그냥 델타는 신호가 아니지만 신호인 것처럼 보고, 그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델타를 신호인 것처럼 보고 했다는 거를 누가 야 델타가 신호가 아닌데 신호라고 보면 말이 되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면 된다고요? 델타를 넣고 나온 결과인 h에다가 델타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길죠? 말이 길잖아요. h가 이렇게 델타가 입력일 때 출력이라면 델타가 어떻게 입력이 될 수 있냐, 함수가 아닌데 라고 물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델타 넣고 나온 h 델타에 델타를 0으로 보낸 그 h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h는 요 델타를 넣어서 나온
H로 해석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면. 근데 계속 내가 말을 델타 넣어서 나온 H 델타의 극한으로 H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을 델타 넣으면 H 나온다라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한 표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준의 엄밀함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엄밀하게 표현을 하려면 좀 힘드니까 수식은 이렇게 이 표현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가면서 좀 자유롭게 써가자는 거죠. 그게 이제 델타를 함수로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물론 이제 이산 시간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죠. 이산 시간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초기 조건 필요했죠? 초기 조건. 자, n이 1이니까, 라지 n이 1이니까 초기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조건 S-1, 0, H-1, 0. 이런 초기 조건이 있죠. 자, 쉬운 것부터 하죠. 우리 S 먼저 풀어봅시다. 이제 미분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합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형태 특성 방정식 가지고 구하고,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람다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인 꼴이에요. t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0인 거고, 예.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이산 시간에서 특성 방정식도 s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여기서도 한 스텝 전의 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람다, 그러니까 한 스텝 앞에 거를 이야기할 때 람다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우리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산 시간에서는 a의 n제곱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차분 방정식을 풀어봤나요? 혹시 지금 하는 게 처음인가요? 어떻죠? 차분 방정식 처음 풀어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풀이법. 본 적 있는 사람. 예, 본 적 있는 사람 있는데 손들기 좀 머쓱하죠? 왜 그런지. 어쨌든, 미분 방정식 푸는 절차와 완전히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같으니까. 그 개념은 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미분 방정식은 왜 저렇게 푸는지 알겠는데 차분 방정식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을 훨씬 더 쉬운 상황에 적용한 게 차분 방정식이니까.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죠? 좌변을 0되게 하는 거죠. 좌변이 0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좌변을 구성하는 것들 사이에 상쇄될 수 있도록 생김새가 결정이 돼야 되겠지? 그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왜 미분 방정식에서는 지수함수입니까? 상쇄돼야 되니까. 미분에서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나와야 이것저것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지수함수고 그 지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특성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 특성 방정식, 역으로 말하면 특성 방정식이란 미분 방정식을 임의의 지수함수로 놓고 미분 방정식의 좌변에 대입해서 좌변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수들을 찾으면 그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 사실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지수함수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지수함수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게 하려면 그걸 좌변에 놓고 좌변이 0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지수인 A들이 여기 마이너스 A라고 썼네요.
뭐 람다죠. 지수인 람다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특성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차분 방정식에 셀 수 있겠죠. 미분에서 형식이 생김새가 바뀌지 않는 게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이산시간 버전인 바로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도 지수함수인 거죠. a의 n제곱, n 대신에 n 플러스 k를 넣어. 이게 마치 지수함수를 n, k번 미분하는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a의 k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죠. 뭐 똑같은 모양의 지수함수에다가 a의 k제곱이라는 상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 대신에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k, n-k 뭐 등등을 대입해도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나오는 게 거듭제곱이라는 거예요. 거듭제곱도 지수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산시간, 그러니까 차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거듭제곱꼴의 지수함수예요. 그리고 그 a를 뭐라고 합니까? 지수 a를 뭐라고 하죠? 거듭제곱꼴 a의 n제곱에서 a를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a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값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저거를 차분 방정식의 좌변에 놓고 0 되게 하는 a를 찾았더니 람다를 찾았더니 바로 그게 특성 방정식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얘기하면 미분이든 차분이든 그걸에서 순서 생김새가 바뀌지 않는 거를 찾아요. 그 지수함수예요. 이산시간에서는 지수함수가 꼭 거듭제곱이니까. 그리고 지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게 바로 특성 방정식인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a, 이산시간에서는 a라는 그런 근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차지하죠. particular solution. particular solution은 뭡니까? 입력과 생김새가 같은 솔루션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u가 어떤 신호입니까? 지금 0 이전은 볼 거 없어요. 0이라는 초기 조건에서 0 이후만 보는 거지. 미분 방정식 풀 때 그렇게 풀었죠. 초기 조건 정해놓고 그 이후를 푼 거지. 0 이후의 u는 뭐예요? 둘 다 1이죠. 연속시간, 이산시간 둘 다 1이지. 1은 상수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상수로 놓는 거예요. 이 상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상수는 그냥 바로 먼저 구하면 되겠네. 이 미분 방정식에 요 차분 방정식에 s 대신에 a를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분 방정식 먼저 풀면 a의 미분은 0, 그 다음에 a 곱하기 라지 a가 b, u는 입력은 상수니까요. 그러니까 a는 라지 a는 a분의 b네요. 이산시간 볼까요? 이산시간 sn a는 a 곱하기 sn-1도 a고 이게 b니까 a는 1-a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우리가 스몰 a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스몰 a는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스몰 a가 1인 경우는 별도로 다뤄주면 돼요. 스몰 a가 1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particular solution과 homogeneous solution 생김새가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속시간 미분 방정식에서 그거 한 적 있지?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입력이 지수함수예요. 그리고 그 입력이 지수함수인데 걔가 마침 homogeneous solution과 똑같은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t 같은 거 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homogeneous solution과 똑같은 입력을, 똑같은 모양의 입력을 넣어주면 당연히 사라지지? 왜냐하면 걔는 좌변을 0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게 이제 하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t를 곱하는 거냐라는 건 이제 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은 homogeneous solution과 겹치면 뭔가 추가적인 조처를 해야 돼요. 여기서 small a가 1이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homogeneous solution과 particular solution이 겹쳐지는 경우예요. A가 1이면 뭐예요? A가 1이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A가 1이면 ym 빼기 ym-1이 b니까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하는 모양이에요. y가 1이면 특성방정식의 근이 뭐야? y가 특성방정식의 근이 a가 1이면 뭐예요? 람다가 1이지. 1의 n제곱은 뭐예요? 1의 n제곱 상수죠. 그러니까 1의 n제곱이 상수란 얘기니까 바로 homogeneous solution과 똑같은 모양의 입력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a가 1인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particular solution을 다르게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전혀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particular solution 구했고요.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S는 A분의 B 더하기 C exponential minus AT 고 S는 1-A 더하기 C A의 N. 그리고 이제 우리는 C를 구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합니까? 초기 조건 가지고 하는 거죠. 초기 조건. 이산시간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이산시간은 바로 여기서 S의 0이 나오니까. 바로 여기서 S의 0이 나오죠. N 대신에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S, 마이너스 1 더하기 B, U, 0은 1이니까. 그런데 S-1은 Initial Relaxedness Condition 따라서 0이고. 그러니까 B만 나오는 거죠. 다 됐네. 그러면 여기다 N 대신에 0을 대입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S0은 1-A분의 B 더하기 N이 0이면 D죠. C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구했습니다. 옆에다 쓸게요. C는 B 빼기 1-A분의 B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SN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틀린 거 있을지 모릅니다. C는 이거 정리 좀 할까요? B-AB B 1-A 이렇게 되니까 하고 (1-A분의 AB의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파티클 솔루션 먼저 구하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형태 구하고 두 개 더해서 초기 조건 같아 만족하는 거 구해가지고 했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하면 1-A분의 B 바깥으로 빼내고 1-A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 n이 음수면 s는 0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이게 차분방정식의 해예요.
연속 시간 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상황과 같다는 생각은 드나요? 파티클 솔루션 구하고 먼저 구하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생김새 구하고 더한 것 셋 가지고 초기 조건 만족하는 거 구하고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 S를 잘 구했어요. 이 대목에서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요건데 제대로 구한 것 같네요. n이 0보다 클 때 1-a분의 b분의 이거 그러니까 묶어서 쓰면 이렇게 제대로 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워낙 계산 실수 나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익숙한 미분 방정식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초기 조건은 바로 0-에서 초기 조건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0에서 만약에 불연속적으로 변하면 0 플러스에서의 지금 상황은 t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이니까 0 플러스에서의 초기 조건은 0-에서의 초기 조건과 같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y, 이 경우는 s죠. s가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차 미분 방정식이라면 s와 s의 미분이 각각 연속인지 아닌지 따로따로 또 따져야 되는 거죠. 자, s가 0에서 연속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의 방정식은 이겁니다. 우리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생각해보죠. s가 만약에 0에서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연속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미분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불연속 함수를 미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불연속 함수의 미분이 그 점에서 델타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UT의 미분이 델타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0에서 미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델타가 함수가 아닌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쨌든 UT의 미분이 델타라는 이야기는 델타의 면적이 1인데 UT가 0에서 1만큼 불연속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S도 여기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S가 0에서 불연속이면 예컨대 얼마큼 불연속이어도 좌변엔 델타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변엔 델타가 없죠. 그러니까 좌변엔 델타가 나오면 안 돼. 좌변에 델타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S가 불연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S의 0 플러스 A분의 B 익스포넨셜 0은 되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다 됐네요. 이제 C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게 T가 0보다 클 때고 T가 0보다 작을 땐 0이니까 묶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차분 방정식의 스텝 응답과 미분 방정식의 스텝 응답을 정확하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했어요.
동의합니까? 어렵지 않죠? 자, 지금 특히 이제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커지면 출력과 출력의 미분, 필요한 개수만큼의 미분이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각각 따지는 게 연속 시간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도. 어렵다는 말과 까다롭다는 말이 어느 게 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산 시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산 시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산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하나하나 풀면 되죠. 하나하나 풀면 되죠. 그냥 얘는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이거 어떻게 씁니까? 필요한 S0 어떻게 구했죠? S0. 이 S0 어떻게 구했죠? 그냥 이 식에서 n 대신 0 대입해서 구한 거죠. n 대신에 0 대입하면 S-1이 나오겠죠. S-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초기 조건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과 스텝 응답과 임펄스 응답을, 잘못 얘기했죠? 스텝 응답을 각각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임펄스 응답 구해봅시다. 임펄스 응답은 이제 파랗게 박스를 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너무 위에 있으니까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다시 위에 있는 식 다시 씁니다. 잠깐만요. 예. 다시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내려놓고. 자, 요식 봅시다. 요식. 요 빨간식. S가 만약에 불연속이면 좌변에 S 더하기 AS가 있는데 S가 0에서 불연속이라면 예컨대 S가 0에서 베타만큼 불연속이라고 칩시다. 다시 말해서 S의 0 플러스가 만약에 베타라면 좌변에는 베타 곱하기 델타 T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S의 0 마이너스가 0이라고 했으니까 S가 0에서 베타만큼 불연속적으로 변하면 그 점에서의 미분에는 요 베타 델타 T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요거의 우변에는 뭡니까? 요거의 우변은 델타가 없잖아요. 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은 델타가 있고 우변은 델타가 없어. 그러면 좌우변이 같아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S는 0에서 불연속일 수 없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를 그냥 다시 반복한 셈이 됐는데 사실은 질문을 하면 다르게 설명해야 좀 이해가 되는데 됐나요? 예.
예, 스텝 응답 잘 구했고요. 이제 임펄스 응답 구해보겠습니다. 좌변은 미분 방정식, 왼쪽, 오른쪽에 차분 방정식. 글씨를 조금 처음부터 작게 쓸 걸 잘못했네요. 예. 그래서 이건 일단 진행을 하죠. 자, 이 상황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t가 지금 델타가 함수가 아닌 걸 함수로 보는 거니까 t가 0일 때 우변이 0이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걸 델타의 극한으로 보면 델타가 점점 작아지면 결국은 계속 불편한 얘기인데, 어쨌든 t가 양수일 때 델타 함수는 t가 음수일 때도 0, 양수일 때도 0, t가 0일 때 뭔가 거기에 1이라는 에너지를 이상한 형태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볼 수 없지만 함수로 본다면 t가 양수일 때 0인 함수예요. 생각해 봅시다. 초기 조건 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고 나니까 H가 생김새가 뭐예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H는 정확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초기 조건이 0이야. 초기 조건이 0이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0인 거지.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0인 상태에서 0 이후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볼 것도 없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라면 0 넣으면 0이 나와야지. 그건 시스템이 선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0이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얘는 H를 불연속이 되게 만든 거예요. 어떻든 생김새로 보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똑같아요. 동의합니까?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H를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T가 음수일 때 지금까지 전부 다 0이었고 T가 양수일 때 순간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A는 앞에서 구한 바 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지수는 특성 방정식의 근이니까 A는 구한 적 있어요. 마이너스 A. 됐다 모르겠다. 그냥 넣어봅시다. 대입을 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UT의 미분은 델타고 그런 식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두 함수 곱한 거의 미분은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그냥 써볼게요. 그래서 H를 미분할게요. H의 미분만 따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C 곱하기 마이너스 A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앞에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거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C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UT의 미분 뭐라고? 그냥 델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얘가 바로 H의 미분이에요. 그냥 막 하는 것 같네. 그죠? C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미분 곱하기 UT 더하기 C exponential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의 미분인데 UT의 미분은 델타. 여기다가 AH 이게 이제 AH인 거죠.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하고 요게 상쇄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남네. 그러니까 UT항이 상쇄돼요. UT항이. 그리고 또 델타를 함수로 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샘플링 프로퍼티인데 FT 곱하기 델타 T는 뭐라고요? FT 델타 T는 F0
델타 t였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쓰면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대신 0 대입하면 1이죠. c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바로 b 델타 t가 돼야 되는 거죠. 우변과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c는 b예요. 따라서 h는 b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냥 그 생김새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얘를 양변에 대입해서 좌변에 넣은 거죠. 양변이 같아지도록 하는 C를 구했더니 C가 이렇게 B가 나오고 그래서 H는 B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찝찝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막 UT를 미분하고 델타로 하고 막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근데 그거에 관한 엄밀한 해석은 다 가능해요. 델타가 나오는 부분을 엄밀하게 이해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앞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일지 모레일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다시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 응답을 잘 구했어요. 잘 구한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식에서 요 부분에서 UT에 해당하는 게 상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죠? 오른쪽에는 델타항만 있으니까 좌변 정리한 것에서 UT에 해당하는 게 상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UT에 해당하는 것은 상쇄가 되어야만 할 항이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안 해봐도 알아요. 왜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니까. 그렇죠? UT에 해당하는 상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상쇄가 안 되면 얘를 잘못 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보더라도 UT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UT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것만 미분한 건 어차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곱하기 UT에 해당하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좌변에 대입하면. 그러니까 델타항만 남는 거예요. 그 델타항만 남는 거를 우변에 있는 델타항과 계수 비교해서 찾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 델타 UT 미분하고 델타 구하고 하는 게 좀 찝찝하면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T가 음수일 때 H 0이었어요. 입력도 0이었어요. 그 다음에 T가 양수일 때도 입력은 0이에요. 하지만 0에서 델타가 들어왔어요. 델타가 들어와서 델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걸 다 구하고 나서 보니까 H의 0 플러스일 때의 값이 뭐예요? B임을 아는 거죠. T 대신에 0 대입하면. 그리고 얘를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임펄스 응답이 갑자기 0에서 불연속적으로 변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0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델타가 한 일이 뭐냐면 델타가 한 일이 정확히 초기 조건을 순간적으로 바꾼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델타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델타라는 그런 상상물이 있다면 걔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순간적으로 0이 아닌 걸로 0에서 0이 아닌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을 델타가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역으로 0 플러스에서의 값을 먼저 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자, 델타는 여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델타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봐요. 자, 아까 S가 연속이다라는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했죠? S가 만약에 S가 불연속이면 왼쪽에 델타 항이 생긴다. 그런데 오른쪽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역으로 H가 연속이면 좌변에 델타 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변이 같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변이 같아지려면 H는 0에서 불연속이어야 돼요. 얼마큼 불연속이냐? 얼마큼 불연속이죠? 얘가 만약에 베타만큼 변했다면 그러면 H의 미분은 뭘 포함해요? 베타, 델타 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미분 방정식의 우변은 뭐라고요? B 델타.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베타는 볼 것도 없이 베타는 B겠네요. 다시 보면 요식만 가만히 쳐다보면 오른쪽에 B가 있으니까 H의 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H의 미분이 B 델타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B 델타 있어요. 왼쪽에도 B 델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좌우변이 같아질 테니까. 오른쪽에 B 델타 있습니다. 왼쪽에도 B 델타 있어야 돼요. B 델타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H의 미분이 만들어야 돼요. H의 미분이 B 델타를 만들려면 H는 0에서 B만큼 변해야 되는 거죠.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베타는 그냥 B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H의 이 상태에서 바로 H의 0 플러스일 때의 값이 B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H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일반적인 형태는 앞에서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H에 0 플러스를 넣으면 이게 C고 얘가 B가 돼야 되니까 그냥 바로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는 B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A,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작으면 0 묶어서 쓰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U를 미분한과 델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0 플러스 X의 초기 조건을 바로 구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다시 구했습니다. 자, 이산시간 얘기해보죠. 이산시간은 정말 쉬워요. 이산시간은 쉽고 자, N이 초기 조건 봅시다. H의 초기 조건 먼저 구하면 델타 0은 뭡니까? 1이죠. 그러니까 H0은 0이에요. H1은 A, H0 더하기 B 델타 1인데 델타 1은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얘는 미안합니다. 이게 뭡니까? B죠. 얘는 A 곱하기 B예요. 그리고 H의 N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델타 N은 0이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H는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초기 지점을 1로 놓고 구하면 돼요. 근데 1의 초기 값을 이미 구해놨어. A, B예요. 그러니까 H에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C 곱하기 A의 N이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H1 구하면 H1이 C의 A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 합니까? 얘가 바로 요거 H1 구했으니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C 나왔네. C는 B예요. 그래서 Hn은 B 곱하기 A의 N,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0일 때는 앞에서 AB, 뭐 B 곱하기 A라고 해도 되겠네. 같은 거니까. N이 0보다 작을 땐 0. 근데 공교롭게도 고맙게도 여기 B 곱하기 A의 N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데 여기서 N 대신에 1을 넣으면 N 대신에 미안합니다. 요건 B죠. N이 0일 때 B니까. 예. 공교롭게도 위에 B의 A의 N제곱에 N 대신에 0을 넣으면 그냥 B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걸 묶으면 얘는 이제 B의 A의 N의 UN N이 음수면 0,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일 때까지 다 B의 A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이산시간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에요. 개념적으로 같고 연속시간보다 훨씬 더 쉽게 초기 조건을 그냥 주어진 차분 방정식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시스템의 1차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 둘 다 DE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스텝 응답과 임펄스 응답을 모두 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단히 요약을 하고 2장을 마무리하죠. 마치겠습니다.